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다음에 그 상반기 최종 이론 정리에 해당이 되는 그다음에 그 서브노트 수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부터 해서 그다음에 전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그다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6월 달로 이제 접어드는데 그다음에 뭐 재학생들이나 재수생들의 각각 입장에 따라서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수험 전략을 어떻게 잘 구사를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이미 뭐 우리가 뭐 국정 강론, 검정 강론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강론 원본을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그 반복해서 그다음에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 핵심 단어들이 그다음에 그 강론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교재는 서브 총론의 6페이지. 다음에 오늘 6페이지부터 다음에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다음에 11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서 다음에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시험을 보니까 거의 이제 반은 다음에 지금 다음에 거의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뭐 재정리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어떻게 다음에 전략을 잘 가져갈 것인지 다음에 수험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저는 뭐 거의 대부분 다 재수생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니까 재수생들을 위주로 해서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재수생들은 뭐 작년에 본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재작년에 본 사람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공간이 이제 넓을 거 그다음에 간격이 이제 넓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11월 첫째 주에 그다음에 우리가 1차 시험으로 그다음에 볼 수가 있긴 한데 한 6개월 정도,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빼면은 한 5개월 정도로 그다음에 잡아봤을 때, 그래서 그다음에 6월달, 7월달, 8월달, 6, 7, 8이 그다음에 상당히 좀 어려운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날씨도 그다음에 올해는 뭐 엄청 뭐 더울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덥고 그다음에 뭐 비도 많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지금 백신이 그다음에 뭐 서서히 이제 접종을 뭐 하는데 30세 이하도 아마 뭐 그다음에 조만간에 이제 그 백신이 이제 또 그다음에 그 접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뭐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뭐 개인 위생의 문제는 뭐 철저히 하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좀 그다음에 뭐 단순하지 않은 그런 기간들이 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6월, 7월, 8월이 그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견뎌낼 거냐, 6, 7, 8월이 어떻게 잘 견뎌갈 건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 부분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론을 정리를 잘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론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6월달, 7월달, 8월달 최종 이론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9월, 10월에는, 그다음에 9월에는, 그다음에 제 강의 계획에는 그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가 그다음에 진행이 되고, 10월달에는 그다음에 통합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9월달부터는 그다음에 문제풀이.
문제풀이로 그다음에 진행이 된다. 근데 우리가 뭐 문항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문항이 그다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교육과정의 이론과 문제풀이를 하면서 다음에도 병행을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래서 병행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했을 때는 다음에 논술하고, 그러니까 1차의 논술하고 다음에 2차의 면접까지 논술과 다음에 면접 시험까지, 그다음에 지도안 작성까지도 생각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 면접, 지도안 작성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일련의 계획들을 잘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론 정리의 기간, 6, 7, 8은 최종적으로 이론을 정리합니다. 그다음에 9월, 10월은 그다음에 문제풀이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 뭐 논술이나 면접이나 지도안 작성까지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다음에 뭐 6월달, 7월달, 8월달, 그다음에 9월달, 10월달로 이렇게 그다음에 나누었을 때 우리가 뭐 교육과정상에서는 그다음에 교육과정에는 그다음에 여기는 이론의 최종 정리입니다. 이론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여기는 다음에 문제풀이. 그래서 이제 이론의 최종 정리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에 대한 부분인데,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는 거는 같이 이제 병행을 해야 되는 게, 그다음에 그 논술입니다. 뭐 교직 논술에 대한 부분, 논술이라든지 또는 그다음에 면접 부분, 자, 논술이나 면접, 그다음에 어쩌면은 뭐 데이터를 잘 확보를 해놓으라 그런 얘기예요. 논술, 면접, 그다음에 그 지도안 작성. 그래서 논술, 면접, 지도안 작성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단계 더 다음에 앞서서 봐야지 남들을 다음에 앞서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공부 좀 했던 사람들의 경우는 뭐 빨리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1차 시험, 그다음에 뭐 논술이나 교육과정, 우리가 뭐 교육과정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뭐 그다지 뭐 어렵거나 그다음에 심오한 내용이 나오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얼마큼 정확하게 쓰느냐, 모르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그다음에 부분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되면은 뭐 1차 시험만 생각해 보면은 그다음에 지금이 뭐 따분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뭐 계속 했지만은 뭐 기출 문제에서 50%가 나오는데 기출 문제가 50%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80점 만점 중에서 40점이 기출 문제만 봐도 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40점 중에서 30점을 획득해야지, 즉 30점이 그러니까 출제가 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인데, 그 30점을 획득하면은 70점입니다. 그러니까 80점 중에서 70점 정도를 획득하면은 다음에 뭐 안정권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이제 들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을 교육과정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논술이라든지 최종 합격은 그래서 다음에 2월에 최종 합격입니다. 최종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2월에 최종 결정이 되는데 뭐 합격을 축하합니다. 뭐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세요 했을 때, 그다음에 패스페일로 제시가 됐을 때, 이 패스페일 안에는 1차, 2차 시험이 다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로 그다음에 패스페일로 그다음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교육과정의 이론뿐만 또는 그다음에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논술 문제, 그다음에 면접고사라든지 지도안 작성에 대한 부분도 미리 접근해야 된다. 뭐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술이나 그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뭐 교육학 이론이라든지 시사 문제, 지도안 작성은
강론의 뭐 차시별 내용, 차시별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논술 면접은 뭐 교육학이나 시사 문제. 그래서 뭐 교육청 홈페이지에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응시하는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뭐 그다음에 그 교육청의 뭐 중점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보고 있어야 됩니다. 뭐 1차 시험 보고 하면은 약간 좀 다음에 마음이 촉박해지고 이제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촉박해지고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여기 부분은 다음에 포괄적으로 배경 지식. 그래서 다음에 교사가 되기 위한 다음에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한 배경 지식을 다음에 지속적으로 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논술 면접 지도. 우리가 뭐 대학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능만 잘 봐서 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논술고사도 있고 다음에 면접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똑같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다음에 근본 구조는 동일하다. 그래서 수능만 잘 봐서 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논술이라든지 다음에 면접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고등학생들 보면은 그다음에 뭐 토론 활동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신문 사설도 많이 읽고, 그다음에 글도 많이 써보고, 뭐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논술을 직접 써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면접 자료를 그다음에 찾아보고 이런 활동들을 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매일 논술 면접 하라는 게 아니라 뭐 1주나 2주에 한 번씩 걸쳐서 1주나 2주에 한 번씩 이런 내용들을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1차 끝나고 2차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략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병행해서 준비를 하면은 그다음에 지금 시간을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긴장감 있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그다음에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논술과 면접과 지도안 작성까지도 그다음에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다음에 중요하게 부각이 된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는 뭐 주지교과를 위주로 해서 그다음에 국영수 사회과학, 그다음에 사회과학을 위주로 해서 그다음에 강론 원본, 그러니까 요약된 거 말고 강론 원본을 계속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그다음에 습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습력이, 그다음에 우리가 뭐 자기 주도적 학습 얘기하는데 학습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강론 원본을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강론 원본을 양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독해력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보면은 지문이 깁니다. 지문이 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독해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단어를 위주로 해서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그다음에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그다음에 쓰기 활동. 그다음에 직접 쓰기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각자 뭐 공부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다음에 루틴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뭐 계속 뭐 읽고 외우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쓰기 활동이 그다음에 자기가 기억하고 그다음에 정리한 내용들을 쓰기 활동 통해서 더욱더 사고가 정교화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정교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기억이 오래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쓰기 활동에 대한 부분을 잘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강론 원본을 보면서
다음에 기출문제집, 기출문제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다음에 50%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강론 원본과 기출문제를 지속적으로 다음에 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반복하고 심화해야 됩니다. 반복 심화해야 된다. 그래서 뭐 예전처럼 뭐 우리가 뭐 스터디 활동도 뭐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어디 뭐 그다음에 뭐 대면 접촉도 좀 뭐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그다음에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겪거나 그래서 그 독해력이라든지 쓰기 활동 그다음에 사고를 정교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기출문제 지문이 깁니다. 이게 기출문제 그다음에 지문이 길기 때문에 기출문제 지문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도 그다음에 읽어보는 활동도 중요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에 뭐 조급하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뭐 원본을 본다고 해서 그다음에 이 원본을 무조건 뭐 외우거나 뭐 과학 같은 경우는 뭐 외울 게 많다, 특히 생물 파트는 외울 게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나왔던 그런 흐름들을 잘 보고 어떤 부분이 다시 한번 출제될 수 있는지 또는 출제 안 된 부분이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보고 있어야 됩니다. 뭐 우리가 과학과도 얘기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물리 파트, 화학 파트, 생물 파트, 지구 파트에서 파트별로도 그다음에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3학년 생물 파트하고 6학년 생물 파트가 연결지어서 생물 파트에서도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출문제를 보면 기출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 다뤄졌던 부분이 파생된 형태로도 다루어질 수가 있다.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6월, 7월, 8월이 6, 7, 8월이 그다음에 마지막 이론 정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9월, 10월에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1차 시험과 2차 시험까지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1차 시험 끝나고 하면은 그다음에 촉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여유를 갖고 그다음에 자기가 뭐 선배들한테 뭐 받은 자료도 있고 자기가 뭐 기출문제를 보면서 예상답안 한번 적어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논술 같은 경우도 다음에 뭐 총론 파트에 있는 내용이 뭐 교직 논술로 나오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론 파트가 뭐 논술로 제시가 될 수 있고 이론 파트가 또 면접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는 뭐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는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게 현 시점에서의 가장 합리적인 그다음에 수험 전략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고 하루하루 이제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제가 재생들의 경우는 뭐 작년에 그다음에 자신이 뭐가 부족했는지에 대한 거를 잘 그다음에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무조건 암기만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제 한다는 게 좀 그다음에 좀 멀찍이 떨어져서 그거를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착각을 했는지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도 뭐 보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뭐 초등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유아 기출 문제, 유아 파트라든지 그다음에 중등 파트, 유아나 중등 파트에서도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네, 유아나 중등에서는 어떤 문제가 언급됐는지, 그래서 문제 유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련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초등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내용체계표나 그다음에 1호 개정 교육까지 동일하니까, 그다음에
유아도 뭐 누리교육과정 해가지고 뭐 국어, 그다음에 뭐 우리 교과하고 연관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유아 문제라든지 뭐 중등 문제, 특히 뭐 중등 같은 경우는 뭐 교육과정 관련된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관련된 문제를 확인해 보는 것도 다음에 중요하다.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뭐 다른 다음에 부분에 유아나 중등 문제도 다음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출제위원들은 초등 문제뿐만 아니라 유아 문제도 보고 중등 문제 다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뭐 구석지거나 뭐 그런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출제를 하고 출제위원들이 그다음에 국어를 출제를 한 사람이 있고 수학, 과학에서 이렇게 출제를 다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출제한 사람들이 문제를 놓고 그다음에 뭐 수학을 출제한 사람이 뭐 영어 문제를 풀어보고 영어 문제를 풀어본 사람들이 과학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그다음에 서로 간에 바꾸어서 문제를 다 풀어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터무니없거나 난이도가 너무나 높거나 그런 거 다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 사후 검증을 받는데 다른 타 교과의 현직 교사나 대학 교수가 직접 다음에 이거를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걸 점검을 합니다. 그때 여러 번 다음에 한다 그런 얘기고, 특히 이제 뭐 공무원이나 다음에 공무원 시험이나 뭐 경찰 시험 같은 경우는 출제한 사람들이 다음에 문제를 자기가 다음에 뭐 과목별로 이제 공무원 문제는 뭐 20문항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이 출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음에 문항을 다 일일이 다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찰 공무원이나 구급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다음에 뭐 6명, 뭐 10명이 다음에 문제를 출제했다면 돌면서 출제한 문제를 직접 다음에 읽어봅니다. 읽고 나서 다음에 문제 오류가 없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출제진이 모든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과학 교과를 낸 사람이 영어 문제를 풀어보고 영어 교과를 낸 사람이 과학 문제를 풀어보는데 이런 유형은 다음에 뭐 우리 영어과 유형으로 또 바꿔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어 교과의 유형이 그다음에 수학 교과 유형, 그다음에 과학 교과 유형 또는 뭐 수학 교과가 뭐 영어계 유형으로 이렇게 유형이 변형이 됩니다. 각 교과 안에서.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이제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제위원들이 자기가 문제를 출제한 것만 그다음에 문제를 내고 그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교차 검증을 한다. 교차 검증을 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위주로, 그래서 교차 검증을 한다라는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어떻게 이 부분이 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 전략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제 짜져 있느냐, 그다음에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너무나 다음에 초조해하지 말고 너무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또 느긋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고를 정교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 뭐 귀찮다 싶으면 뭐 한도 끝도 없는 거고, 근데 지금부터 해서 너무나 이제 피크를 너무나 올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6월 달부터 해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서서히 자기 컨디션을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서서히 상승을 해야지 지금부터 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밤새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디션 조절이 중요하다라고 그다음에 볼 수가 있고, 또는 뭐 극단적인 예로 보면은 또 뭐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재수 없이 그다음에 코로나에 또 걸리거나 이러면은 또 상당히 좀 어려워집니다. 이게 작년에도 뭐 중등에서도 뭐 그런 마음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었죠. 작년에 중등 체육교육과 학생들이 이제 대규모로 확진이 많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걸리면은 다음에 제 지인도 이제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개인차 있긴 한데 뭐 한 달 동안 뭐 중환자실에 있었고 뭐 그렇다고 하고 엄청 아프다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수험 전략도 중요한데 개인의 위생,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 위생도 잘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다음에 코로나 걸리면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인 경우는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은 곳을 그다음에 찾아다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뭐 날씨가 그다음에 무더워지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재수생들의 경우는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으로 보되 이 교육과정이 논술, 면접, 지도환자 학생으로 상승 효과가 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1차 시험 끝나고 지금 보면은 그다음에 뭐 1차 끝나고 2차 시험을 대비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1차와 2차 시험, 1차, 2차 시험을 그다음에 같이 병행해서 준비한다라는 입장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수생들은 그다음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재학생들도 이렇게 그다음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애들이 성적이 많이 좋았습니다. 제가 보면은 역대급으로. 그래서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독해력입니다. 특히 1차 시험의 경우는 지문이 깁니다. 이 지문을 잘 읽으면서 출제위원, 출제자의 출제 의도,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출제위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강의계획서가 지금 있습니다. 오늘 프린트 업로드된 게 강의계획서하고 그다음에 기출분석 프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분석 프린트가 있는데, 지난 강의에서도 기출문제 프린트를 제시했었는데, 그래서 이 기출분석 프린트를 좀 지속적으로 보고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여기에다가 그다음에 뭐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그다음에 더 출제가 될 수 있는지도 예측할 수 있는 예측력이 그다음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고려를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강의 교재는 서브 총론 및 교육론 편과 서브 강론 및 교육론 편, 그다음에 수업, 그다음에 프린트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다 총론편하고 강론편 수업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다음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총론하고 강론이 연결이 돼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그다음에 수업 장면이 수업 계획, 그다음에 수업 진행, 수업 평가에서 우리가 그다음에 전중후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업 전중후로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수업의 전, 중후로 이렇게 접근했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문제가 총론과 그다음에 강론, 총론과 강론을 연결시켜서 나오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론에 있는 내용, 수업을 계획할 때 그다음에 총론 부분과 강론 부분을 연결시킨다. 그래서 제시가 있을 때 그다음에 5대5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3대7로 나올 수가 있고 4대6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총론 부분은 총론보다는 강론 부분에서 그다음에 출제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총론과 강론을 결합을 하고 이 강론 내용이 그다음에 교육과정의 총론 부분에 어떤 부분과 관련되는지 근거, 이 강론의 근거가 되는 부분, 강론의 근거가 되는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수학이나 과학은 총론에 대한 비중이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학, 과학은 총론에 대한 비중이 거의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총론 내용이 거의 대부분 다 강론 내용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는 제시가 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총론이 그다음에 중요시되는 교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과가 있다. 그래서
총론이 중요시되는 교과가 일단 실과하고 체육과, 그다음에 도덕사회입니다. 자, 총론이 중요시되는 게 실체하고 그다음에 도덕사회, 실과 체육. 실과 체육이 총론이 중요시되고 중요시 않은 게 금방 했던 것처럼 수학과학. 수학과학은 총론에 대한 비중이 거의 요즘에는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과학 부분을 특히 이제 강론을 그다음에 꼼꼼하게 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15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제 강론을 그다음에 벗어난 형태, 강론을 벗어나서도 그다음에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론에 대한 수학과학은 총론에 대한 그다음에 비중은 떨어지지만은 강론 외적인 거에서 또 문제가 나온다. 출제위원들의 창의성이 가미가 돼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학과학에서 점수 격차가 좀 벌어진다.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총론에 대한 비중이 떨어지는 거는 수학과학인데 대신 강론 이외의 것도 그다음에 제시가 된다. 그다음에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프린트는 그다음에 이번 주는 뭐 통합교과까지만 하니까 뭐 프린트에 대한 그다음에 중요도는 떨어지는데 프린트도 총론하고 그다음에 강론을 연결시켜서 총론하고 강론을 그다음에 연결시켜서 그다음에 프린트도 그다음에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두 번째 강의 중점은 각 교과별 기출문제의 규칙성과 패턴을 파악하는 중입니다. 각 교과의 기출 유형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 문제가 뭐 물론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뭐 작년, 재작년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겠죠. 적어도 3년 이전 거의 기출 문제의 내용이 다음에 동일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도 뭐 보면은 그다음에 개념학습 모형이 나왔으면 개념학습 모형의 장점을 물어보는 게 올해 나왔는데 그다음에 뭐 5년 전에는 그다음에 그 단계하고 교사수 활동 스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모형의 그다음에 그 수업 모형의 단계와 그 단계별 교사수 활동을 물어봤다면은 그다음에 유형이 그다음에 수업 모형의 장점을 물어보는 게 나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잘 보라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기출 문제를 잘 보라면은 그래서 뭐 A라는 수업 모형이 있습니다. A라는 수업 모형이 있으면은 이 수업 모형에 다음에 단계와 그 전에 단계와 단계별 다음에 교사수 활동을 물어봤다. 단계에 따른 활동 수량에 나왔다라면은 다음 이 수업 모형의 다음에 장점을 물어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단계와 교사수 활동이 이게 기출문제가 됐다. 기출문제 했다면은 이것과 관련시켜서 다음에 여기에서 이 수업 모형의 뭐 장점의 단점들을 미리 파악을 해놓고 있어야지 이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 단계하고 활동만 쓰라는 게 나왔을 때 뭐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 단계와 활동이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거와 관련된 이 수업모와 관련된 또 다른 것 장점의 단점이나 또 다른 것도 준비를 해야지 다음 기출문제에서 다음에 파악할 수가 있다. 쉽게 준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각 교과의 기출문제에서 뭐 국어 교과가 저렇게 나오면은 도덕 교과, 사회 교과, 다른 교과도 이런 패턴이 나온다. 뭐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교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다음 국어 교과 나왔으면 다른 교과, 수학이나 과학이나 뭐 도덕 교과나 사회 교과에서도 이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 뭐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국어 교과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다음에는 뭐 사회 교과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각 교과의 기출 문제를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잘 파악을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기출 문제 지문에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지문도 잘
그다음에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각 교과별 효율적인 수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을 잘 짜야 된다. 그래서 교과별은 뭐 잠시 후에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최종 합격 전략, 이 최종 합격 전략 아까 했던 이겁니다. 1, 2차를 병행을 해서 그다음에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세 번째는 미출제가 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50대 50이라 5대 5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대 5니까 출제되는 게 50%, 미출제되는 게 50%입니다. 출제와 미출제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뭐가 나왔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뭐가 파악됐는지를 중요하다. 그래서 뭐 국어 같은 경우도 국어 교과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서사문학만 나오다가 계속 서사문학만 나오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서정문학이 나왔습니다. 서사문학만 나오다가 서정문학만 나왔다. 서정문학이 작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머릿속에는 5대5 5대5를 얘기를 하고, 이게 50%에는 이게 이 단계 활동에 대한 게 나왔다면 장단점에 대한 것도, 그다음에 기출문제의 패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출제 분야에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미술과의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미출제 분야고, 출제 분야는 구룩법과 몰골법을 몰았던 거는 그다음에 출제 분야에 해당됐던 거고, 그래서 출제와 미출제 분야를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강의 일정은 우리가 총론의 그 순서대로, 총론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은 개강주로 통합교과까지, 그다음에 국도사, 수가실, 체미, 영어, 그다음 마지막 전교과 최종 점검을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각 교재 목차 순서로 해서 우리가 또 총론편 한 다음에 강론편 합니다. 그래서 국어교과의 총론 먼저 보고 그다음에 강론부터 하고, 그다음에 총론 한 다음에 나중에 강론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국어교과 하면은 총론편과 강론편을 같이 한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문제가 또 나왔을 때는 그다음에 총론 단독 문제, 강론 단독 문제가 나왔으면은 총론 강론을 그다음에 병행하는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총론과 강론을 결합한 형태의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머릿속에 잘 세워놓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고 좀 쉬었다가 하셔야 합니다.